그리고 자기는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고향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모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18년 동안 유배 생활이 늘어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장례를 예법에 맞춰서 제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선비들이 다 입을 쫙 벌릴 정도로, 아니 저 집에 지금 남편도 없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어? 했는데 아주 똑바로 예법에 맞춰서 사람들이 감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배가 풀릴 기미가 보이자 이 송덕봉은요, 살림을 정리하고 판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대로 장부를 다 작성해 놓고 혈혈단신 종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요? 함경도 종성으로 갑니다. 종성으로 갑니다. 그게 얼마나 먼 길입니까, 여러분? 2천리 길을 남편을 만나러 걸어갑니다. 그래서 풀릴 기미가 보였을 때, 그래서 가자마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먼저 따라 보냈던 그 첩이죠. 첩을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 첩이 낳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8년 살았으니까요. 그 아이들도 다 저 엄마를 따라서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편을 차지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송덕봉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사실 미암 유의춘의 형님도 굉장히 똑똑해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다가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오지랖도 넓은 송덕봉이 그런 집안에 고아가 된 조카며 자기 손자는 아니지만, 친손자는 아니지만 가까운 손자들이죠. 그 손자들을 다 거둬서 기르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여성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집은 좀 특별하게 제 관심을 끄는 것이, 부부가, 송덕봉과 유의춘은 거리를 그렇게 멀리 두고서 살았지만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이냐면, 이 송덕봉의 오라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의춘에게는 처남이죠. 그런데 처남을 상대할 때도 부부는 항상 원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친정편을 들고 남편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집은 부부의 의견이 같아. 부부의 의견이 같아가지고 그게 친정 식구든 시집 식구든 상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원팀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보기에는 정말 마음에 들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보기에는 글쎄 그래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송덕봉과 유의춘은, 그러니까 송덕봉에게는 유의춘이 첫 번째 남자였지만 유의춘에게는 송덕봉이 첫 번째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송덕봉을 알기 이전에 유의춘에게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일찍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취였던 것이고요. 나이가 그러니까 한 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의춘이 세장가를 들 때에는 유의춘은 이미 학자로서 능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의춘에게 제취자리지만 유의춘을 사유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혼담이 오고 간 거는 달성서씨 집안의 딸과 혼담이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유의춘이 송덕봉을 선택했습니다. 유의춘이. 그러니까 유의춘이 왜 송덕봉을 선택했냐면, 여기 적은 것처럼 그 중국의 진나라 때, 우리나라로 하면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에 이른바 중국의 이제
도사급 인물들이 있잖아요. 중림칠연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림칠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도잠인데요. 역사에 전하는 말로 이 도잠은 그 자신이 대단한 시인이자 대단한 학자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잠의 부인인 적시가 아주 학문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친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당대의 지식인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유이추는 두 번째 장가를 가게 되었을 적에 이번에는 내가 이 꿈을 이루리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돈 많은 집 아가씨도 좋고 얼굴 예쁜 아가씨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재능이 있는 여성이다. 그래서 송덕봉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송덕봉이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주변에서는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결과는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미암의 목판이고요. 그래서 미암은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부터 아내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지내는데 유배가 풀리고 조정에 돌아왔을 때에도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만 임금님 가까이에서 벼슬을 하니까 임금님이 더러는 술도 선물로 주고 음식도 선물로 주고 과일도 선물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유이준이 굉장히 다정한 남자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나 과일이나 술을 조금씩 덜어내가지고 그걸 하인을 시켜서 아내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남성들이 보기에는 아이 뭐 남자가 이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걸 받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보람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시를 잘못 쓴다고는 핀잔을 늘 받고는 했지만 그래도 계기가 주어지기만 하면은 그때마다 부부가 서로 시를 주고받고 술잔을 같이 기울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설날 송덕봉과 유유춘과 그 아들 유경념이 주고받은 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 하나를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유춘이 먼저 뭐라고 읊어요? 대궐에서 은총 입은 날이지 모랑 국화꽃을 술잔에 띄우기 좋아라. 9월 9일입니다. 이건 음력으로. 9월 9일 날 국화를 가지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집안의 식구 대여섯이 모여 태평 시절을 함께 즐긴다오. 기쁨이 넘치죠. 그러니까 송덕봉이 바로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에 만족하는 상태만을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사고는 좀 달라요. 아내는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고통을 겪었던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남북으로 헤어졌죠. 어찌 이런 좋은 시절이 다시 올 줄 알았겠어요. 이게 훨씬 더 만족감이 있잖아요. 맑은 가을 좋은 절기에 모였네요. 천리 먼 길에 우리가 서로 기약하였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배 생활 중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언젠가 우리도 풀리는 날이 있을 거야. 뭐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회고조의 말을 맨 밑에 깔면서 이렇게 기쁨을 더욱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들은 이렇게 또 글을 썼죠. 학처럼 흰머리 우리 부모님 당상에 계십니다. 울긋불긋 색동옷 입고 춤을 추옵니다. 이거는 이제 고사에 나온 대로 자기가 효성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에 한없는 즐거움이 있사옵니다. 이 밖에 다시 무엇을 더 바라겠사옵니까? 해서 아주 정말 행복해하는 세 사람 모습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좋아요. 이 송덕봉이라고 하는 분이 일단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여장부. 그러니까 보통은 하기 힘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데 되게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좀 남성적이고 대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시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는데 송덕봉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는 좀 예외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헌한설원 같은 분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분이잖아요. 그 헌한설원이 글을 아주 잘 쓰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서해 유성룡이 쓴 글이 있습니다. 보면 막 칭찬하거든요. 정말 훌륭한 시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헌한설원이 살림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바거든요. 실제로 잘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작고하기도 했지만, 또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재주가 참 뛰어난 그런 분이지만은, 그렇지만 신사임당이 남편을 이렇게 뭐랄까 움직여서 남편을 인물로 키우고 그런 것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재주가 많은 한 여성이었을 뿐이죠.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이른바 여류 명사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지만 강정일당이라든가 임윤지당이라든가 그런 또 김삼리당이라든가 그런 많은 여성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성 선비들이요. 그런데 그 여성 선비들이 살림도 잘했다, 내조도 잘했다, 그런 부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송덕봉은 그런 점에서는 좀 아주 비범한 인물이었던 것